우리 금산에 정말 보물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2년 전 지방자치선거에서 박범인 후보께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농정국장을 역임하셨고, 지난번 무소속으로 출마해갖고 현 문정호 군수한테 200여 표 차이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보수 색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은 우리 박범인 후보께서 입당을 하셔갖고 우리 금산 지역은 지형이 바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금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거기에 오늘 입당하신 우리 박범인 후보가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15, 16% 이상은 끌어올리려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지층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서부터 금산 지역에서 꾸준히 조직관리를 해왔고, 각종 행사, 그리고 금산 군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범인 후보가 우리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거대책위원들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범인 후보 우리 미래통합당을 입당에 대한 동기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보하시면.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어요? 네. 마스크 벗어도 되겠어요? 우리 기자님도 하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입당하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우석 후보님께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 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 제가 394표 차이로 졌습니다. 약간 우리 후보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200여 표라고 말씀하셨는데 394표였다는 걸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군청에서도 또 도청에서도 그리고 중앙경제부처에서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무원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공직생활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향인 금산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정년을 6년 가까이 남긴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고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선에 실패를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번 총선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국정이 정말 무능과 독단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바로 잡아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당을 하게 됐고요.
이 땅을 해서 논산, 계룡, 금산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신 박우석 후보님의 당선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제가 해야 될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에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존경하는 박우석 후보님께서 기필코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님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받겠습니다. 굿모닝 논산 김용훈입니다. 지금 우리 박범인 예. 전 국장님께서는 공직에서 퇴임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입당하신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산은 근데 그 경선을 치른 게 아니고 경선을 하기 전에 제가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 군수에 대해서 단순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민주적이 못하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뭐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랬군요. 제가 그 무소속을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단수 공천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비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금산 하면은 참 비단금자를 써서 금산 정말 참 아름다운 고장이죠. 그런데 금산 인삼이 한국 인삼을 대표하는 참 명품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삼의 종주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인삼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역대 국회의원들의 그 무능, 무성의로 인해서 천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인삼 진흥을 위해서 이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산은 뭐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인삼 약초의 고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금산 인삼 산업이 뭐 악화의 일로를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깊은 그 침체의 터널에서 언제 벗어날지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침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삼 산업법과 그다음에 그 약서법에 의한 인삼의 규제입니다. 금산 인삼은 금산 인삼 약초 시장이라고 하는 전통 시장에 기초를 해서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그 물건을 한번 보면서 때깔이 좋은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만져보면서 제대로 말랐는지 그다음에 뭐 제대로 가공이 됐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충분한 이런 내용물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맛보기로 약간 좀 뜯어서 맛을 보면서 최종적인 품질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흥정해서 맞았을 때 물건을 사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런데 인삼산업법으로 인해서 금산에서는 그렇게 인삼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팔다가는 전부 다 범죄자가 됩니다. 모두 검사를 맡아서 딱딱한 깡통이나 그 다음에 두툼한 이런 포장지에 넣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굳이 금산에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세밀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인삼을 구입할 수 있는 이를 길을 봉쇄를 했기 때문에 금산 인삼약초 산업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인삼약초법, 인삼산업법 그리고 약사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필요성이 예.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우석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금산 군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삼 산업법과 약사법 개정에 모든 역량을 바치시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모두의 말씀하실 때에 무능한 그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문재인 정권 심판 성격에 대해서 그를 심판하는 성격으로 그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셨다는 투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저작거리에 가보면 우리 국민 일반들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난하지만 미래통합당 놈들도 다 똑같다. 그런 비난들이 들끓고 있고 심지어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 이런 정치 실종 분위기가 팽배한데 민주당에 비해서 이제 오늘 입당을 하신 이 미래통합당 도덕적으로 어떤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어떤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중소자영업자들의 현재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이런 고통이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자 심판이고 미래 희망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미래통합당을 선택해 주시고 또 새로 선택된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